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이제 11월로 접어들었습니다. 11월로 접어들었고 이제 11월 첫째 주, 11월 5일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좀 오래 가네요. 몸살이 좀 오래 갑니다. 콧맹맹이 소리 그래도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좋아지긴 했는데 여러분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거의 이제 끝물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딱 떨어지질 않네요. 자, 그다음에 오늘 이제 경주로는 건조 3%입니다. 건조 3%. 이제 제가 11월 초 중순 이때쯤 되면 건조로 갈 거다. 뭐 계속 지금 9월 달인가요? 10월 초부터인가요? 계속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왔습니다. 건조 주로로 갈 것이고 여기다 이제 비까지 내리면 주로는 그동안 왔던 그런 양상에서 완전히 달라질 거다. 근데 아직까지 비는 안 내렸고요. 이번 주도 내리면 안 돼요. 뭐 비 소식은 없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다 맞춰서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제 오두마번이나 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거기다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비가 오면 안 되죠. 자, 그다음에 오늘 이제 그 과천이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핸드폰에는 이제 영하 2도 그다음에 이제 까지 이제 찍혔습니다. 찍혔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정말이지 비만 살짝만 뿌려 놓으면 완전히 이제 모래 입자가 달라지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뭐 좀 흐름이 뭐랄까 막 뒤죽박죽이에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난해한 경주들이 아예 난해한 경주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인기마들만 잔뜩 있는 경주. 토요일 첫 경주부터 그렇죠. 이제 이 2살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난해한 경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 선별 좀 잘 해야 될 것이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예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1월 5일 토요일 첫 경주입니다. 첫 경주 2살짜리 1200m입니다. 1200m 2살짜리 1200m 조금 이제 난해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에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 사조 박윤규 조기사가 관리하던 마을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대산 경주에 한번 딱 뛰고 나서 그냥 그 다음부터 계속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그 다음 경주부터 이마필은 믿으면 안 되는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못 왔어요. 결국에는 폐마됐는데 이 7번 파르키우스입니다. 파르키우스인데 물론 이 경주 이제 그런 맥락이라는 겁니다. 이 경주에서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요마필은 가늠을 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요는 뭐냐면 대산 경주에 뛰었다고 해서 무조건 금화필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뜻으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임마필은 문세영 기수가 지금 주행심사부터 이제 최범현 기수가 하긴 했지만 데뷔 전에 인기 1위였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말이 고개가 높아요. 자세가 높아요. 자세 자체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마필들이 무리 속에 휩싸이면 그냥 이 마필은 고스란히 불리한 전개를 다 받아야 돼요. 갖고 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0번째 신혜연입니다. 이게 문제인데 얘가 선행을 가요. 선행을 가는데 지난번 뛴 거 보면은 서야 돼요. 라스트에서 걸음이 무너져야 되는데 아주 누가 건들지 않는 선행이기 때문에 이거 좀 배팅권에서는 완전히 좀 배제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축을 선정을 하면 저는 안쪽에 있는 2번 그 불의 날개냐 8번 위너 드래건이냐. 왜냐하면 이경준 2세마 1200m입니다. 2세마 1200m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에 가는 쪽보다 뒤에서 조금 올라오는 그런 마필이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 중에 이 8번 위너 드래건은 직전 경주의 어떤 순발력을 보면 거의 뒤에 있어요. 뒤에 있는 반면 불의 날개는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불의 날개가 비록 1000m지만 지난번에 신의 여인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경준 10번 신혜연이 선행을 가면 2번, 3번, 7번, 11번, 12번이에요. 그런 순서대로 가운데 2선이 좀 두텁죠. 5마리가 쭉 나래비를 서는데 횡대로 가는데 그 중에 2번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10번이 안으로 들어오면 힘을 많이 쓰죠. 힘을 많이 쓰고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2번은 고스란히 그 뒤에 가서 딱 붙어 있으면 돼요. 근데 만에 하나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셔야 돼요. 만약에 10번이 힘을 쓰고 올 때 불의 날개도 같이 힘을 쓰고 간다.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그냥 붙들고 얘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놔둬야 돼요. 왜? 얘는 힘 쓰고 나오고 나는 힘을 안 쓰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누구죠? 김태현 기수가 나도 같이 이제 너 선행 자리에 앉을 거야. 이런 전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불의 날개냐 제가 위너 드래곤이냐 말씀을 드린 이유는 뒷신면에서는 위너 드래곤이 나요. 근데 이제 어떤 그런 갭이 있죠. 2번하고 8번하고 그러니까 불의 날개하고 8번 위너 드래곤하고 한 0.5초 차이가 나요. 0.5초 차이면 한 발? 뭐 거리는 한 7m 정도. 그 갭을 라스트에서 이제 위너 드래곤이 넘어설 거냐 못 넘어설 거냐 이제 요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당일날 어떤 체중 체크, 컨디션 체크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따라서 좀 축 선정이 좀 달라져야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9번 비전 스타는 꼭 끼워 넣고 공략을 하십시오. 얘도 이제 파리키스와랑 마찬가지로 조금 얘는 자세가 높은 게 아니라 키 자체가 커요. 키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리큐스는 이렇게 좀 높이 들고 뛰는 반면 얘는 그 누구죠? 이름도 까먹었네. 비전스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자기가 그냥 키다리예요. 키다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리큐스는 고개를 들고 뛴다면 얘는 키 자체가 커요. 그러니까 한기범이에요. 한기범. 이제 그렇지만은 주폭이 좋고요. 유연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그런 단점들을 커버해주는 전개, 즉 다시 말하면 힘한 배죠. 힘한 배만 해주면 나한테서 한 발 쓸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축이 2번 불의 날개냐 위너 드래곤이냐 선정을 좀 해가지고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첫 경주 마치겠습니다.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이제 이경주입니다. 역시 이제 1200m고 이제 조금 전 신혜연이하고 이제 같은 그런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자, 이 10번 드림 스카이가 단독 선행해요. 혼자 선행을 가요. 뭐 특별하지 않으면 뭐 늑발을 한다거나 뭐 이제 뭐 3대 변수라 그러죠. 뭐 강착이나 낙마나 뭐 고착이나 이것만 안 하면 그냥 이제 선행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구가 체구가 이렇게 보면은 460kg짜리 보면은 450kg 정도? 예, 450에서 60kg 나가도 그런 체구를 갖고 있어도 어떤 말은 보면은 주폭이 아주 시원시원해 보이는 마필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 54주에 뭐죠? 큐피드 가이라든가 또 예전에 그 24주에 뭐죠? 무슨 역을 있지 않습니까? 걔는 한 430kg밖에 안 나가요. 이 큐피드 가이도 한 440kg 나가고. 근데 얘네들의 주폭을 보면은 큰 말 500kg, 480kg, 500kg 가까이 돼가는 그런 주폭을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1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유연성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연하기 때문에 주폭. 근데 이 뼈대 자체가 뻣뻣하면은 발을 뻗지 못하기 때문에 발을 뻗지 못하는 원인은 더 큰 원인은 주된 원인은 딴 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주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작아 보여요. 체구가 왜소해 보여요. 얘는 460kg 나가는데 이 큐피드 가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 큐피드 가이는 1군말입니다. 비교를 하면 얘네 주폭과 얘 주폭과 얘 주폭과 정말 하늘과 땅 차이에요. 조금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대부분 보면 발발이 주폭이기 때문에 발이 빨라요. 그러니까 선행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반면 지구력은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경주에서 이 지구력이 없는 그 라스트에서 걸음이 무너진다고 지금 제가 조금 전 그 인사 말씀에 영하 2도다 견주 3%다 여기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 드림스카이가 이런 주로에서 잘 버텨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제 거기에 조금 의심스러운 건데
일단 단독 선행이니까 그동안 우리가 뭐 6, 7, 8월 달을 쭉 오면서 선행마들의 어떤 강세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이제 뭐 속된 말로 이제 자라보고 놀란 것처럼 이제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죠. 예. 지금 이제 1경주밖에 안 뛰었기 때문에 1경주에 예를 들어서 뭐 2살짜리니까 가늠은 잘 안 될 겁니다. 누가 선행을 갔는데 무뎌졌어. 그러면 그 다음 경주에 선행 무너져?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2살짜리들이기 때문에 아직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금빛만데 저 마필은 뭐 제가 뭐 나올 때부터 추천드렸던 마필이니까 거기다 문세영 기수고 지난번에 1200 뭐 모래도 괜찮고 모래도 무난하고 뭐 이제 뭐 다 지난번에 정정희 기수가 탔을 때 뭐 약간 이제 발 쓰는 게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뭐 현란하다 뭐 제가 지난번 뛰는 걸 보고 그랬는데 뭐 9천만 원 9천만 원 카우보이 칼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제가 좀 예전에 뭐죠 리비어 혈통하고 딱 그거예요. 리비 혈통하고 최근에 제가 이제 본 카우보이 칼의 혈통, 이 카우보이 칼이 중부 활동을 좀 늦게 시작해서 들어와서 첫 해에 뭐 몇 마리 안 했다가 요 근래에 와서 한 1, 2년 사이에 그냥 자마들이 엄청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 저마필이 이제 자마들이 늘은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이제 많이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우보이 칼의 혈통 제가 초창기에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 카우보이 뭐죠? 장상 카우보이 때문에 그때 말들이 한 서너 마리밖에 안 뛰었어요. 그렇게 눈에 띄는 말들이.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뛰기 하는 건데 지금 마사의 혈통 정보에 들어가 보니까 이 카우보이 칼의 혈통이 상금 랭킹 1위예요. 한센이나 이런 것들 다 눌렀어요. 다 누르고 올드 패션도 뭐고 다 눌렀어. 다 누르고 카우보이 칼의 혈통이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마필이 카우보이 칼의 혈통이 뭐 10마리 나오면 10마리 다 잘 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10마리 중에 뭐 7, 8 그만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저마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저마필은 회색인데 카우보이 칼의 혈통이 회색이 좀 없는데 쟤는 또 회색이에요. 그럼 이제 모마 쪽에 어떤 그 피를 좀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돼요. 가끔 보면 잘 뛰는 돌연변이가 있다면 못 뛰는 돌연변이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마필이 못 뛴다라는 건 아니고, 하여튼간 그 카우보이 칼의 혈통이라고 해서 전부 다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 이제 하이그랜드입니다. 하이그랜드인데, 그냥 저 말은 그냥 제가 여러분들 얘 코굴레 했습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 하면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코굴레 딱 지난번에 송재철 기수예요. 오늘은 동아예요. 예. 정준 지난번에 김정준 기수. 그러니까 12번 게이트죠. 외곽으로 나와요. 그걸 왜 나와요? 참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아니 언제까지 모래 안 맞고 탈 건데. 예. 그 나오니까 말이 어떻게 해요? 딱 얘는 고개를 이렇게 아까 파리큐스는 고개를 높이 들지만 얘는 턱을 치켜들어요. 턱을 이렇게 치켜. 왜? 앞에서 오는 모래가 싫으니까 턱을 지켜요. 코굴레를 딱 했어요. 양털 코굴레요. 양털 코굴레가 왜 한다고요? 이 시야를 고기에 하얀 걸 비치기 위해서 자꾸 내려주기 위해서 그러는데 잘 안 내려가요. 어느 정도 이제 효과는 있겠지만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 라스트에서 보면은 이 점두를 안 하지 않습니까? 리듬. 말의 머리 리듬을 안 해요. 리듬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한 개 주폭이에요. 주폭이 한 개예요. 그러면 이마필은 어떻게 타요? 그냥 힘을 안배를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이제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안에 둘러싸여서 모래를 다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개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러니까 모래를 다 맞고 힘 안배를 했을 때 과연 얼만큼 이마필의 능력을 동아가 끌어낼 것이냐 이건 가늠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렇게 큰 저기는 없고요. 그다음에 6번 배다리 왕자입니다. 데뷔전 때 제가 이마필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고배당마로 낑겨 넣어서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렸던 마필인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이마필 데뷔전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다. 왜 아니냐? 주행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여러분들 가끔 보면 이건 뭐 저도 경험한 겁니다. 어떤 신마가 실전에 들어가서 한번 뛰어가지고 이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괴롭힘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뭐 학교에서 뭐 괴롭힘 당하고 그러면 학교 가기 싫죠. 얘도 뛰기 싫은 거예요. 그런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모래를 맞아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은 한변 악벽이 생기면, 그러니까 이건 악벽은 아니에요. 뭐 어떤 외곽 사행을 한다든가 뭐 이제 뭐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한변 악벽이 하면 어느 순간에 고쳐질 수는 있어요. 고쳐지지만 이 말들은 기억을 꼭 해둡니다. 언젠간 다시 나타나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게 이제 눈에 안 보이게 나타날 때는 경주력으로 이제 경주력이 이제 저 말은 뛰어야 되는데 안 뛰네. 근데 조교 때 보면은 악벽은 사라졌어요. 근데 실전에 들어가서 뛰는 거 보면 그런 것들이 간간히 보이는 말들이 있어요. 주춤주춤 된다거나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들은 항상 기억력이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근데 얘는 주행 악벽은 아니지만 악벽이 아니에요. 그냥 뛰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 뛰기 싫어하는 그런 마필인데 뭐 아마 이제 당분간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이 아니라 조만간 거세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목요일날 아침에도 이제 송재철 기수인가요? 저 두들겨 패는데 안 나가요 말이. 근데 자세는 많이 똑바로 됐어요. 똑바로 됐는데 그럼 조심하셔야죠. 마필은 순발력도 있고 주폭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이죠. 480kg짜리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경주는 일단 4번 금빛말을 축으로 해서 이제 배다리 왕자고요. 라운 아메리칸인데 이 마필은 이 사지를 조금 벌리고 뛰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세게 안 보고 뭐 다른 막건 좀 활용하는 정도. 배다리 저 왕자를 조심하시죠. 저쪽에 주력이고 라운 아메리칸 정도는 뭐 받치고 다른 막건 뭐 좀 활용해 볼 수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1200m고요. 예. 제가 지난주에 25조의 크로마이트 제가 당일 현장에서 체중이 12kg인가 빠졌죠. 그래서 뒤로 돌렸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중점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카우보이 혈통이라든가 25조의 훈련 패턴이라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25조의 훈련 패턴에 자꾸 속는다. 왜 속느냐? 말들이 다 등치가 좋아요. 물론 아닌 말도 있습니다. 거의 다 지금 한 80, 90%는 말들이 체격이 좋습니다. 뭐 허시대부부터 시작해서 최강 게임이라 하여튼 덩치가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다른 마방들은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출전해요. 그러니까 이제 4주 출전이면 한 번 뛰고 나면 2주 쉬고 2주 훈련하고 나오고 2주 쉬고 2주 이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25조 같은 경우는 보면은 말들이 일단 충분히 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반대 조금 이제 뭐 극단적인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4주를 쉬어요. 한 번 뛰고 나면. 그리고 한 2주 조교를 해서 이거 아니야. 한 주 더 해. 7주, 8주 이렇게 조교를 해요. 한 달씩 조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4주 쉰 거는 생각이 안 나죠. 4주 조교한 것만 생각나. 조교를 많이 했네. 왜? 거기다 4주를 쉬었기 때문에 분명히 잘 매겼을 거라고요. 그만큼 이제 자원이 돌아가는 마방이기 때문에 가용 자원이 많기 때문에 4주 만에 나가도 됩니다. 뭐 그걸 탓하는 건 아니고 이제 4주를 충분히 쉬어가지고 몸을 딱 진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2주 조기를 하니까는 그동안 얘가 480kg짜리가 500kg에서 체중이 안 빠졌어. 490kg야. 예를 들자면 그러면 한 주 더 해. 정상 컨디션을 만들려면. 근데 한 주 더 했는데 모자래. 한 주 더 해. 4주를 해요. 그럼 보는 입장에서는 조교 관찰하는 입장에서는 와, 등치 크지. 뭐 맨날 뛰어다니지. 구보 많이 하지. 한 달 동안 조교 빵빵 했지. 그러니까는 그냥 엄지척이에요. 뭐 저 정도면 와야지. 근데 이게 뭐냐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는 감각이에요. 감각.
말들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출전하면서 그 감각을 계속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조교 때만 열심히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주처럼 저런 뭐죠? 크로마이트처럼 갑자기 체중이 빠지는 겁니다. 컨디션 조절 잘못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워낙 그 앞에 어떤 그 4주 공백기보다는 4주의 훈련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커 보이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이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건데 이 어나더 레벨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4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2주 전부터 진짜 막 누구죠? 아스펜테아? 걔랑 막 열심히 떠다녔어요. 뭐 파트너 바꿔가면서 열심히 뛰는데 어나더 레벨 같은 경우는 뭐 잽도 안 되고 뭐 그런 정도예요. 그렇게 뭐 등치가 작습니까? 480kg짜리인데. 네, 아직 어린 마필이다 보니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몸의 눌림이 아직 어떤 근육질의 몸, 유연성 이게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좀 빼기는 어려운 그런 마필인데 그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마필이 이렇게 조교를 했기 때문에 체중은 어떻게 갖고 나와야 된다, 컨디션은 어떻게 갖고 나와야 된다,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슈팅 리버스는 제가 안 써놨어요. 그냥 저쪽 다리 파행 이렇게 딱 했는데 아마 왼쪽일 겁니다. 왼쪽이 좀 파행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러피언 이글인데 저런 마필들도 보면은 주행 자세가 좋기 때문에 주폭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연해요. 주폭이 상당히 부드럽게 나가는 그런 마필이에요. 저 마필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가장 그런 주행 자세가 눈에 띄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축으로 갈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요. 그 다음에 이 10번 골드 카이저입니다. 골드 카이저인데 골드 카이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얘는 뭐 그렇게 큰 능력은 없어요. 근데 그 능력을 끌어내는 기수의 역할이 있죠.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어요. 예전에 문세영 기수가 처음에 데뷔 초창기에 그 30조 말 몰 1800m를 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누구한테 얘기해서 좀 막건 좀 사봐라 이제 그런 배팅 좀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상가. 근데 그때 말을 딱 타는 걸 보고 그때가 한 20전 안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타고 들어왔습니다. 입상을 했어요. 그 인기 먹고 하여튼 꼬발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문세영 기수를 왜 칭찬을 했냐면 자리 잡는데 너무 능한 거예요. 자리 잡는데. 그러니까 힘 한 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리를 잡고 어디 가서 딱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죽은 듯이 있어. 요즘에는 좀 많이 그런 것들이 퇴색됐다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데뷔 초에는 정말 그랬어요. 그다음에 유승환 기수도 그랬잖아요. 근데 유승환 기수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칭찬할 건데 그렇고 그다음에 장추열 기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 김태희 기수요. 그런 식으로 지금 내려오는데 이 김태희 기수 지난번에 지난주에 정상제트 이런 것들 뒤에 깡바닥에 있는 거 보세요. 그다음에 뭐죠? 이거 실버스타 같은 경우 바닥에 붙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나올 때 기수의 그 주먹과 고삐의 어떤 그 텐션을 좀 봐둬라.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힘 한 배요. 힘 한 배를 하더라도 예를 하나 들을까요? 패스트트랙이라는 마필이 오늘인가 내일 나와요. 송재철 기수가 최근에 그랬죠. 제가 이제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따라가는데 중간에 어떤 격차가 벌어진다고 해서 거길 이거 사람이 조급하면 기수가 조급하면 따라가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도 김태희 기수는 붙들어요. 깡바닥에서 혼자 있잖아요. 혼자 있어요. 꼴찌 가는 말하고도 동떨어져서 갑니다. 예. 근데 어때요? 송재철 기수는 내가 떨어지니까 저 3코너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몰고 나가요. 그러면은 힘 한 배 하나 많아요. 도루묵이야 도루묵.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스에 어때요? 걸음이 꾸역꾸역은 뛰지만 쌈팍한 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김태희 기수가 끌고 올라오는 거 보면 쌈팍하게 올라오잖아요. 꾸역꾸역 억지로 안 올라와요. 예. 그런 게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이런 편성에서 골드 카이저가 만약에 김태희 기수가 얘가 이제
뭐 뒤에 있는 말도 아니고 앞에 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붙들 거예요. 선행을 제일 빠르긴 합니다만은 붙들고 나가지 몰고 나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못 갈 수도 있어요. 안쪽에 있는 말 1번, 7번, 3번, 5번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주고 나는 외곽에서 힘한 배를 하고 있을 거랍니다. 이런 마필들은 기수의 역량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얘기. 여러분들 보세요. 김태희 기수 지금 27승 여기 김하연 기수 있어요. 김하연 27승 했는데 김하연 기수보다 1년 제가 후배라 그랬죠. 1년을 늦게 탔는데도 승수는 더 많다라는 겁니다. 예. 3경기였습니다. 자, 8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그러네요. 예, 국내산 5군 1300m고요. 참 저런 스트롱 참 지난번에 제가 저도 실수할 수 있는 거 저런 말 너무 믿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뛰는 자체가 발을 쿡쿡 찍는다 그랬죠. 포크레인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포크레인처럼 쿡쿡 찍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세영 기수가 예전에는 그렇게 자리를 잘 잡고 힘한 배를 잘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물고 나오는 게 많죠. 근데 그렇게 막 누구처럼 막 신나게 몰고 나오는 건 아니고 문세영 기수는 말을 어떤 그 고삐를 보면은 텐션이 조금 약간 느슨한데 그렇다고 해서 덜렁덜렁 되지는 않아요. 딱 어느 정도 재갈을 물려놓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의 어떤 기자로 인해서 리듬을 맞춰줘요. 그러니까 말을 힘을 안 들이게 하고 뛰는 거예요. 여기서 좀 딴 얘기 좀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안에서 그 어떤 관리사나 기수나 조교사는 아니지만 그런 그 말을 좀 타본 사람들이 이 자꾸 등자의 길이를 말하는데 뭐 이런 얘기는 예전에도 이제 좀 그게 좋다 나쁘다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 어떤 그 오래된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등자가 길어도 말을 편안하게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저는 거기에 이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등자가 짧아야 말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기수의 어떤 내가 좋아하는 기술을 선호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해서 기술을 좀 해라는 얘기예요. 매번 들어오면 내가 어쩌다 막건을 한번 사서 999를 맞췄어. 50배, 60배짜리 맞췄어. 그럼 그 기수 잘 타든 못하든 그게 없어. 나한테 한번 기쁨을 줬기 때문에 그 기술을 계속 선호를 한다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여러분들 어떤 그 기수의 기승 자세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말의 능력을 끌어내는 그 기승술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문세영 기수나 장치열 기수나 유승환 기수나 김태희 기수나 이런 기수들 보면 특히 그에 반해서 볼까요? 멀로 기수나 안토니오 기수나 이런 기수들 보면 정말 등자가 짧아요. 짧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시 돌아와서 자 등자가 길면은 발이 밑으로 내려가죠. 내려간다고요. 발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발의 뒤꿈치가 사람의 뒤꿈치가 그러니까 앞꿈치라고 할게요. 앞꿈치가 무릎보다 나가면 안 된다 그랬죠. 무릎보다 앞에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승마가 됐든 경마가 됐든 같은 원리입니다. 무릎보다 발꿈치가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뒤로 와야 됩니다. 뒤로 와야 되는데 경마도 마찬가지예요. 등자가 짧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발 뒤꿈치가 뒤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등자가 길면 사람은 편하지만 말이 불편해요. 근데 등자가 짧으면 사람이 불편하지만 말이 편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까요? 자, 등자가 길면 내 중심은 뒤로 가 있어요. 앞으로 숙일 수가 없습니다. 말의 리듬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등자가 짧으면 나는 불편해. 등자가 짧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엎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말 앞다리의 중심에 내 중심을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후구 추진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게 이 등자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야. 등자가 길면 어때요? 내 중심이 뒤로 가요. 예를 하나 드릴까요? 그 기수 얘기하면 못하지만 어떤 기수 그 막 철퍼덕 주저앉아서 채찍질 하는 거 보죠.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다음에 이역 기수나 멀로 기수 채찍질 하는 거 보세요. 철퍼덕 주저앉아요? 엉덩이 땅에 안 닿아요. 아니 그 잔등에 안 닿아요. 근데 어떤 기수를 보세요. 철퍼덕 주저앉아가지고 막 두들겨 패요. 누구요? 베테랑 기수가 그래요. 누구라고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등자가 짧은 게 저는 좋다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등자가 길고 평생을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떤 노하우를 쌓으면 그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말 좀 타봤대는 사람이 뭐 기수 출신은 아니지만 등자가 긴 게 좋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길래 제가 좀 이렇게 좀 강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문세영 기수의 어떤 그 리듬을 보면 다시 돌아와서 문세영 기수의 리듬을 보면 딱 엎드려서 말의 기자로 인해서 그러니까 등자가 길면 기자 사용이 잘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철퍼덕 주자인데 무슨 기자야? 기자는 개뿔. 그 기자로 그 무릎으로 밀어주는 거야. 주먹은 가만히 있어요. 어떤 기수를 보면 막 손으로 밀죠. 근데 문세영 기수는 보면 주먹으로 밀어요. 그 엉덩이의 위치가 보면 오르락내리락 하죠. 엉덩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무릎을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엉덩이가 따라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먹은 가만히 있잖아요. 안 움직여요. 말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근데 그래도 이제 안배를 하는 것과 안배를 해갖고 힘을 아끼는 것과 그렇게 가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근데 막 몰고 가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어요. 숨을 못 쉬어요. 숨을 말이. 아니 여러분들 100m, 1000m 뛰는데 한 100m를 춤도 안 쉬고 뛰어서 내가 1등으로 가고 있으면 뭐예요? 나머지 900m를 못 뛰는데 그런 원리입니다. 아무튼 이제 스트롱참이 지난번에 너무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를 좀 옹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랬는데 하여튼 그러니까는 그동안 그 장추열 기수가 어떻게 탔나 보세요. 또 누구죠? 또 한 기수, 다른 기수도 하나 탔지. 동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부조의 그러니까 주먹이죠. 주먹이나 어떤 체중 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문세영 기수하고. 자, 그 다음에 마파람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 추천드렸던 마필이죠. 그래서 65배, 적중, 자랑 좀 할게요. 근데,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인기 9위예요, 인기 9위. 인기 9위가 선행을 갔어요. 선행을 가서 라스트에서 거의 무뎌졌어요. 13초 2인데, 그러니까 이제, 무뎌졌다라는 거는, 몇 가지는 않지만 한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죠. 13초 5 이상이 넘어가면 그동안에 오던 스피드에서 떨어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지막 400m 직선에 들어설 때 4코너까지 올 때의 스피드가 58km였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57, 56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초 5가 넘어갈 때고 그 다음에 이 13초 2인데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은 얘는 58km로 온 게 아니라 60km로 왔어요. 무척 빠르게 온 거예요. 선행을 가야 되니까. 송재철 기수죠. 송재철 기수가 무척 레이스를 빨리 끌고 갔어요. 자기 혼자 스스로. 뒤에서 인민군이 쫓아오는지 하여튼간 무척 빨리 갔는데 누가 건들질하니까 라스트에서 타롱 타임은 13초 2지만 13초 2 그러면 60km로 왔다가 얘는 58km, 57km로 뛴 거야. 다른 애들은 58km에서 뛰다가 57, 56, 50으로 내려가지만 얘는 60km에서 58, 57, 56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런 원리란 얘기야. 자, 여기서 그러면 얘가 선행 가요? 갈 수 있어요. 또 갈 수 있어요. 근데 지난번 상대들하고 똑같아요? 아니요.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도망을 지난번처럼 가면 이번에는 더 쓴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인기 9위였었는데 온통 다 예상을 잡았어요. 저도 잡았어요. 5착 잡았어요. 지난번에 제가 좀 3착인가 세게
있었긴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온 예상가들이 서울 경마 예상가들이 다 3차관에 있어요. 다 3차관에 있어. 그게 한 번 잘 뛰었다고 저 말은 딱 한 번 써먹는 말이에요. 물론 오늘도 선행 가면 뭐 저거 하겠지만은 1300m야. 거리까지 늘었어. 도망가? 만약에 도망을 안 가요. 지난번처럼. 왜냐면 거리를 늘려 나왔다는 얘기는 도망을 안 가겠다는 얘기거든. 지난번에 힘을 써고 갔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우승을 못한 이유가 그거다. 그럼 이번에는 선행을 가서 잡는데 남들도 같이 잡아. 뒤에 따라오는 말이. 얘네들이 힘이 더 좋아, 뒷심이. 언제든지 역전이 되죠. 그런 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썬더호스입니다. 저게 딱 한 번 우승했는데 조한별 기수 타고 1700인가 해서 딱 선행 외곽에서 저 말은 제가 나올 때마다 간간히 말 좋을 때마다 추천드려요. 왜 못 뛰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왜 못 뛰나 보니까 모래를 맞으면 개차반이더라고. 그냥 모래를 어떻게 피해가느냐 이제 이게 관건입니다. 아니면 뭐 아예 뒤에서 그냥 힘한별 하든가. 저런 말들은 아까 그 뭐죠? 고개 높은 말. 그런 말들하고 달라요. 쟤는 그냥 모래만 맞으면 안 뛰는 거야. 싫은 거야. 그러니까 저런 말들은 바꿔줘야 이미 늦었어요. 늦었는데 이제 뭐 다비드 기수가 안착을 해가지고 이제 뭐 주먹이 좋으니까 구조가 좋으니까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4번 클라우트. 이게 여기서 제일 세요. 그러니까 보여준 걸로. 그러니까 스트롱참이 보여줄 능력이 만약에 더 있다면 클라우트는 보여준 능력으로는 제일 싼 마필입니다. 저 마필은 제가 아마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금성세계입니다. 이게 왜 금성세계를 말씀을 드리냐면 저 마파람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붙잡고 가겠다고 1300에 나왔지만 붙잡고 갈 여지가 없어요. 저 5번이 선행을 가려고 할 겁니다. 저 말도 선행 안 가면 안 되는 마필인데 그러니까는 선행을 가려고 하면 결국엔 마파람은 힘 한 배도 못하고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로 조건이 불리해요. 그래서 저 마파람은 오늘 인정이 안 된다. 그냥 뭐 만에 하나 선행을 가서 3차까지는 봐줘도 복승식권에는 봐줄 이유가 없는 말이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 4경주 마치겠습니다. 네,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구경주입니다. 1800m 2등급이고요. 이게 지금 재밌어졌죠. 이경주가 재밌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경주를 골랐는데 라운핑크도 선행이고 언평가속도 선행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따라가 본 적이 없죠. 따라갔어도 뭐 2선에서 뭐 외곽에서 이런 거니까 거의 다 선행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원평가송이라는 말은 데뷔전 때 뒤에서 깡바닥에서 날라왔죠. 거의 12초 7인가? 예, 그런 주행, 분명히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에요. 따라가도 되는 마필인데, 데뷔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마 1번 게이트였을 거예요. 장추열 기수가 타고. 여기서 얘는 죽기 살기 선행입니다. 예. 근데 선행을 완벽하게 장악을 하지 못했지만, 뭐 6마리, 7마리가 이렇게 쭉 돌았죠. 1번 게이트에서 이게 원평가속이라면, 밖에 있는 말들이 거의 뭐 이렇게 같이 행대로 쫙 갔어요. 대여섯 마리가 쭉 가가지고 얘가 모래를 안 맞았어요. 얘가 뭐 순발력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저 마필은 선행마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순발력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몰아서 갔기 때문에 저 타임은 기록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초반 타임이 그걸 보고 제가 선행마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 주구장창 선행이에요. 그 다음에 물에 맞으니까 한번 외곽 사행도 한번 했었고 그 재심을 다시 받았고 자 그리고 나서부터는 지금 계속 선행을 고집을 해요. 선행을 안 가도 되는 마필인데 지난번에도 선행을 갔어요. 장거리죠. 그러면 이 마필의 장래는 어두운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어떤 빨리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상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그러는데 지금 3살짜리예요. 3살짜리고 아주 뭐 어디에 흠잡을 데가 없어요. 단지 하나 이제 무리 속에서
욱샥욱샥 되면서 몸싸움을 이겨내는 그런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뿐이야. 물론 따라간 적이 있으니까 뭐 몇 번은 그런 것들을 좀 키워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자 여기서 또 선행을 간다. 라운핑크가 안쪽에 있어요. 라운핑크가 더 빨라요. 거기다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이 과연 선행을 갈 때 라운핑크도 잡고 원평고속도 잡아서 둘이 같이 같은 속도로 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원평가속이 내가 죽어도 선행을 가야 돼 라고 넘어서려고 그러면 박태종 기수 안 비켜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마리만 앞에 뛰는 거야. 근데 두 마리가 다 선행을 가면서 다른 말들을 다 데리고 가. 나도 힘 안배를 해. 5번 10번이 같이 힘을 안배를 하고 다른 말들도 다 데려가. 그러면 얘네 둘을 어떻게 뺄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 경주에서 분명히 두 번째, 제가 두 번째 얘기했던 그런 전개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 경주를 좀 고른 게, 자 5번이 빠르다 그랬죠. 이게 5번이고 이게 6번, 10번이면 빨라요. 그럼 얘는 힘을 쓰고 이렇게 넘어갈 거라고. 그런 전개를 그립니다. 왜?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게 심리거든요. 만약에 뭐 그게 안 맞으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이 만약에 싸운다 그러면은 5번 라운핑크는 최근에 어떤 그런 걸 보면 싸웠을 때는 무너질 확률이 높고, 반면 원평가속은 최근에 그런 걸음들을 보면 일단은 끼워놓고 공략을 해야 될 그럴 마필이죠. 싸웠을 때는. 그러면 이제 축은 누구냐? 축은 없어요. 축이 없어요. 장산 포이즌이요? 없어요. 머니지프요? 지난번에 요거 뒤에서 이제 올랐는데 이 같이 뛰었죠. 원평과속이랑 뭐 저거 하나 정도만 조금 저거 하는데, 그래서 이 경주에서는 뭐 지금 여기 뭐 있어요? 원더풀 K 이거 승군전이죠. 스피드 챔피언 공백기 있죠. 그레이캣 있죠. 이제 그레이캣도 보면 저것도 카우보이 칼이에요. 쟤도 회색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 것들 보세요. 얘는 내가 봤을 때는 정말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예. 의외로 뛰어요. 의외로. 저기까지만 제가 이제 그때 그 누구죠? 이게 김태희 기수인가요? 한번 그 1400에서 날라올 때가 그게 한번 볼까요? 1400인가 1300에서 날라올 때 그게 아마 김태희 기수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레이캣 경주 성적. 예. 이거 2021년도 12월 18일 날 3차 갔어요. 이게 누구죠? 김태희 기수가 거의 지금 보니까 9번째 나오자마자 붙들어가지고 9번째 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뭐래요? 1700 닦아가지고 문성혁 기수 탔어요. 맞죠? 맞을 겁니다. 문성혁 기수가 탔던 걸로 기억나요. 예, 문성혁 기수가 머리 치고 왔어요. 그 다음에 박으론 기수 탈 때 뭐라 그랬어요? 이 기수는 선행가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저 마필이. 그게 기수의 심리예요. 김태희 기수나 문성혁 기수는 뒤에서 붙들고 취입을 했는데 박으론 기수는 앞에 갔어요. 이마필의 단점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마필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뛰면 안 되는데 그걸 최소화시켜주는 게 힘안배라고. 힘안배예요. 힘안배. 문세영 기수는 이마필을 알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시할 수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5번 10번이 싸워주기 때문에 쟤를 데려가는 거지, 기본적으로 만약에 5번이나 10번 누군가 선행을 쉽게 가면은 쟤는 사이즈상은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경주에서 5번 10번 얘가 무너주기 때문에 쟤를 데려간다 그런 얘기죠. 장산 포이즌 마찬가지로 3번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5번 10번이 앞에 가. 이 3번은 그러면은 모래 안 맞추려면 바깥으로 돌아 나와야 돼요. 근데 지난번인가 지지난번인가 모래를 맞았지만 제가 봤을 땐 그건 상대가 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가 이제 세지면서 그런 것들이, 상대도 세지고 모래도 맞고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복합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거기다가 얘가 갖고 있는 고개 높은 것 때문에 제가 선행 가야 됩니다. 문세영 기수 탔을 때 12번인가 달 때 그랬죠. 박태종 기수가 그 전에 선행 갔죠. 뭐 장산 모랑 같이 선행 가가지고 입상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구죠? 다비드 기수 타고 들어온 거고.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제가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조금 걔 부자연스러워졌어요. 부자연스러워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따라가서 안에 갇혀가지고는 조금 곤란해요. 그 남는 거는 이 대변하고 레이몬드밖에 없어요. 지금 매니스푸드 컨디션 아니죠. 뭐 롱라인 이건 사이즈가 안 돼. 스터드 챔피언 공백기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딱 대변하고 이 레이먼드인데 저 대변화가 왜 오수철 기수를 태웠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오수철 기수가 조교를 했군요. 저는 조제로 기수로 와가지고 제로문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괜찮아요. 오수철 기수도 뭐 취입이 안 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저는 이제 그 취입만은 선행만은 캐리어가 필요 없어요. 말이 알아서 뛰는 건데 말이 알아서 뛰잖아요. 선행만은 말이 물고 알아서 뛰어가는데 근데 취입만은 기수가 해야 될 게 많아요. 선행만은 할 게 없어요. 그냥 선행만은 내가 선행 가서 붙들고 있다 사건에 돌면은 직선에 막 몰기만 하면 돼. 박자 맞춰서. 근데 이제 이 견습기들은 보면은 박자가 이제 까꾸로 되죠. 말은 뛰고 나는 뒤로 땡기고.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것 뿐이지 뭐 사쿠나까지 말이 알아서 띄워주는데 선행이면. 근데 이 취임마들은 보면은 딱 벌써 이 견습기들은 쫄아요. 말들은 저 앞에 가는데 나는 깡바닥에 있거든. 아이고 저걸 언제 쫓아가나. 근데 늦게 발동이 걸려요. 이 취임마들 자체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이거 추천드렸었죠. 오수철 기수가 승했을 때. 다시 한번 좀 추천드릴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7번 레이먼드입니다. 레이먼드. 그래도 지금 보니까 최근에 어떤 기수 중에서는 페로비치부터 시작해가지고 페로비치죠. 좀 됐나요? 6월 달부터. 이때부터 말이 좀 내가 컨디션이 좀 좋아집니다. 좀 이렇게 했는데 나이가 먹어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멘트를 했는데 지난번에 안토니 기수가 타는 거 보니까 역시 이제 그런 뭐 여러분들은 페로비치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페로비치 기수가 어떤 잔 기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안토니 기수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뭐랄까요 좀 FM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저거까지 레이먼드까지 특별하게 이런 것들 황순조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조금만 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나. 계속 매일 똑같은 조교를 해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 말은 컨디션이 많이 살아났는데. 자, 아무튼 대변화만 뭐 이런 컨디션만 특별하지 않다면 특별히 다운되지 않다면 축구를 한번 공략해 볼 가치가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구경들 마치겠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마지막 경주입니다. 1400m고요. 이게 재미가 없어졌죠. 예. 지금 2번 검포가 이제 오수철 기수에게 너무 이마필 자체는 좀 요배통도 있죠. 예, 10월 10일날 요배통. 그래서 조교를 거의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좀 시간은 일정은 좀 길게 했어요. 원래 습보도 하고 그랬던 마필인데 좀 강하게 못했을 뿐인데 선행을 갑니다. 이 허리가 그냥 그런 걸 알아요. 뭐 마찬가지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운동선수가 허리가 아프다? 그럼 뭐 운동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만큼 아프냐 경중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뭐 이제 아주 약하게 저거 하면은 뭐 다시 재활해서 금방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증이 되면 분명히 그러니까 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나겠죠. 뭐 부상당한 선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요배통이 아니래도 허리 질병이 아니더라도 그런 거를 이 허리 아픈 게 경중의 차이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안에서 보는 사람이나 밖에서 조교 관찰은 가늠을 못해요. 어차피 이제 뭐 그냥 선행을 가기 때문에 얼만큼 얘가 이제 빨리 끌고 가느냐 늦게 끌고 가느냐 이제 이런 것들만 좀 가늠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쟤를 괴롭힐 수 있는 마필이 오늘은 빅스고가 아니라 외곽에 빠른 마필이 7번, 9번, 10번 이런 마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마필들은 좀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고, 이 파워박스 얘기니까 지난번에 선행 가잖아요. 김용근 기수 선행 가잖아요. 아이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다 선행 가서 다 쓴 거예요. 인기 1위 해가지고 다 쓴 거. 그게 상대가 약하면 통해요. 근데 상대가 세졌으면 아니 이 좋은 체형을 갖고 있는 말을 갖다가 굳이 왜 선행만 고집을 하냐고요. 아 참 답답해. 자, 그래서 9번 아스펜 태양인데 이 마필은 두 번째 경주인가요? 두 번째 무슨 루키 스테이크스인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마필도 루키 스택인데 그때가 이제 그 승부사 더블 엣지랑 뛰어가지고 졌던 마필이죠. 승부사하고 더블 엣지한테 졌던 마필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그 말이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경주에서 대상이에요. 이 말이 아닌가 보네. 아, 여기 있구나. 예, 맞아요. 승부사 더블 엣지가 아니네요. 승부사 컴플리트 밸류네요. 승부사 컴플리트 밸류 별이 순간 더블 엣지한테 진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뭘 착각했나 보네요. 3착 아스펜 태양 별이 순간 더블 엣지도 같이 뛰긴 했는데, 예,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예, 이 말은 맞아요. 맞는데 얘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그냥 오래 함께 하자를 말씀을 드려요. 얘도 이제 그런 체형이에요. 이 치프인디 있지 않습니까? 치프인디, 그 18주에 있던 치프인디, 또 이마필, 또 얘네 그 위드 디스팅션, 이 혈통을 보면 체장이 다 길어요. 근데 아마 이 박디흥조 기사가 현역에서 있을 때 이마필을 딱 이 마필의 그 자마들을 고른 것 같아요. 보니까 다 좋아. 체형이 다 좋아요. 근데 단점이 하나, 이제 체장이 긴 거야. 그냥 그 사람은 그거를 내가 극복하게 해낼 수 있는 그 단점들을 커버해낼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방법? 네, 그런 것들 저 정도면 됐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말들 뛰는 거 보니까, 다른 집에 다른 걸 뛰는 거 보니까 별거 없어요. 예, 별거 없습니다. 그냥 유독 이제 이 치프인디하고, 그래서 제가 치프인디를 그 당시에는 이 위드 디스팅션의 어떤 혈통을 몰랐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주에 알았어요. 왜 이마필이 자꾸 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그 위드 디스팅션의 그 혈통들을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런 유형의 마필이더라고요. 근데 뛰는 마필이 몇 마리 있어요. 아스펜 태양, 뭐 치프인디 이 정도예요. 지금 뭐 기억나는 건 그 정도인데, 근데 왜 이런 말을 사왔지? 라고 제가 이제 혼자 반문을 해보니까는, 자신이 있었구나. 뭔가 자기가 이런 것 단점을 커버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그 어떤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이제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치프인디 같은 경우 보면은 들쑥날쑥 하잖아요. 장거리에선 조금 짧아 보이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장단점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축입니다. 그 다음에 조심하실 마필 빅스고는 사이즈 한 수 아래, 옐로우. 그러니까 저는 빅스고 같은 경우도 이번엔 따라갈 건데, 따라가야 돼요. 이 경주에서는. 근데 저 기수의 성향이기 때문에 안 본다라는 얘기야. 분명히 밀고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 경주에서는 밀고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얘보다 더 빨라. 빅스고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따라 나와. 근데 거기에 이제 휩쓸려 간다고요. 지 페이스 유지를 안 하는 거지. 그다음에 옐로우 캣은 저 마필은 사이즈가 한 수 아래인 것 같아요. 진짜로. 조심하시는 마필이 채강 블랙입니다. 채강 블랙이고, 이 터프맨이 조교를 잘했어요. 근데 쟤도 보면은 따라가도 되는데 자꾸 선행을 고집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엔 무조건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검포 외곽에 있기 때문에 쟤는 무조건 나치 스드레도 데리고 가야 돼요. 스드레도 데려가야 되는 마필이고, 일단 기본권은 6번, 7번에 있어야 됩니다. 두 마필은 있어야 되는 마필이고, 뭐 다른 마필들은 좀 뭐 다른 마건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지막 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월 첫째 주 11월 5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고요. 좀 이번에는 독감이 아주 심한 것 같아요. 이게 몸살이 아니라 독감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일요일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